저택은 1920년에 지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그 집에서 벌어진 실종 사건 때문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오늘은 파티야, 겁먹지 마, 라며 태훈을 억지로 데려왔다. 대문을 열자 오래된 금속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동시에 퍼졌다. 태훈은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파티장은 촛불과 해골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음악은 시끄러웠지만 저택 전체가 이상하게 조용해 보였다. 마치 벽들이 소리를 삼키는 느낌이었다. 태훈은 문득 천장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다. 하지만 고개를 들자 아무것도 없었다. 기분 탓이겠지. 스스로를 설득했다. 친구들은 술을 마시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태훈만 혼자 주변을 계속 살폈다. 그리고 이상한 속삭임이 문틈에서 들려왔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듯한 기괴한 소리였다. 아, 너도 들었어. 태훈은 옆에 있던 친구 민재에게 물었다. 하지만 민재는 음악에 묻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태훈은 문틈에 귀를 댔다. 순간 안쪽에서 누군가 쿵 하고 문을 밀었다. 태훈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문은 살짝 흔들렸지만 열리지는 않았다. 태훈은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차갑다 못해 얼음 같았다. 여기? 이렇게 차갑지. 손을 떼자마자 손가락 끝이 파랗게 변해 있었다. 마치 오래된 냉동고 안에 손을 넣은 것처럼.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손처럼 보이는 검은 그림자가 스르륵 움직였다. 태훈은 숨을 들이쉰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리고 천장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다. 또각, 또각. 마치 마네킹이 걷는 것처럼 무게 없는 소리였다. 태훈은 천장을 바라봤다. 조명이 깜빡이더니 잠시 어두워졌다. 불이 다시 켜진 순간 천장 구석에 하얗게 웃는 얼굴이 달라붙어 있었다. 눈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검은 자리가 깊었다. 입은 귀까지 찢어진 듯한 미소를 하고 있었다. 태훈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얼굴은 태훈을 똑바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다. 아, 그 말과 동시에 얼굴은 빠르게 뒤쪽 복도로 사라졌다. 태훈은 이제 더 이상 이 파티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확신했다. 야, 너 할로윈 분위기에 너무 몰입한 거 아니야? 술 좀 마셔봐. 정신 차려질 거야. 그러나 태훈은 술잔조차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불길한 느낌이 계속 심장을 조여왔다. 갑자기 저택 전체에 있던 불이 한꺼번에 꺼졌다. 비명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당황했다. 누군가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가 이어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다. 그 숨은 분명 사람 것보다 훨씬 길고 깊었다. 조명이 다시 켜졌을 때 파티에 왔던 한 친구가 SP문 앞에서 실신해 있었다. 얼굴은 참백했고 눈은 크게 뜨인 채 떨리고 있었다. 입술은 계속 중얼거렸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어. 태훈은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마치 누군가 천장을 기어 다닌 흔적 같았다. 손자국은 전부 검게 타버린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 불에 탄 손으로 계속 벽을 긁은 듯했다. 민재는 장난처럼 말했다. 이거 파티 장식 아니나? 하지만 태훈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장식이면 이렇게 젖어있을 리 없어. 손자국은 방금 만들어진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 순간 저택 깊은 곳에서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일제히 소리 쪽을 바라봤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하얀 다리가 천천히 나타났다. 몸은 보이지 않고 다리만 먼저 보였다. 그 다리는 뒤로 꺾인 자세로 바닥을 끌듯 움직였다. 그리고 뒤이어 그 얼굴이 천천히 복도에 나타났다. 아, 사람의 관절이 아닌 것처럼 팔과 다리가 뒤틀려 있었다. 손가락은 바닥을 긁으며 끼익 하는 소리를 냈다.
파티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다. 음악은 이미 멈춰 있었고 저택은 숨소리만 가득했다. 그 얼굴은 찢어진 미소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훑었다.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움직였고 딱 태훈을 향해 멈췄다. 태훈은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얼굴에 입술이 작게 벌어졌다. 너, 왔네? 분명 사람의 목소리 같은데 동시에 여러 명이 겹쳐 말하는 듯했다.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뒷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뒷문은 이미 누군가 밖에서 잠근 듯 열리지 않았다. 얼굴은 바닥에서 들썩이더니 갑자기 더 빠른 속도로 기어오기 시작했다. 태우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천장의 손자국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실제 손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우두둑 소리가 났다. 바닥에 떨어진 손자국은 그대로 번지며 검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사람들은 공포로 비명을 질렀다. 검은 그림자들은 파티 참가자들의 발목에 달라붙기 시작했다. 붙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민재 역시 발목을 잡힌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리고 눈이 하얗게 뒤집혔다. 그림자들은 기어가며 사람들을 한 명씩 조용히 잡아갔다.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었다. 태우는 이를 악물고 책상 위로 뛰어올라 그림자들을 피했다. 하지만 천장 위에서 또각또각 소리가 들렸다. 그 얼굴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얼굴은 천장에서 거꾸로 매달려 태훈을 내려다봤다. 도망 못 가. 창틀에는 오래된 쇠못이 박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절대 열리지 않도록 막아둔 듯했다. 태훈은 있는 힘을 다해 흔들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뒤쪽에서 민재의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여전히 발목이 잡힌 상태였지만 얼굴에 기괴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태훈아, 같이 가자.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분명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태훈은 약간 뒤로 물러났다. 민재의 몸이 갑자기 부자연스럽게 꺾이더니 천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림자가 그의 등을 밀어 올리는 것 같았다. 그는 마네킹처럼 걸어 태훈에게 다가왔다. 여긴 나갈 수 없어. 민재의 입에서 검은 안개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그 안개는 태훈을 향해 날아오기 시작했다.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세촛대는 무기로 쓰기에 충분했다. 검은 안개가 가까워지자 태훈은 본능적으로 휘둘렀다. 촛대가 안개를 가르는 순간 찌 하는 소리와 함께 안개가 갈라졌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갔다. 하지만 그의 몸은 사람의 몸이라기보다 인형처럼 가볍게 쓰러졌다. 태훈은 당장 저택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복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또각또각 얼굴이 기어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다. 그림자들이 벽과 바닥을 따라 움직이며 태훈을 쫓았다. 그는 문 하나를 급하게 열었다. 그러나 그 안은 방이 아니라 파티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사진이 빽빽하게 붙어있는 좁은 공간이었다. 사진 속 사람들의 눈은 전부 검게 칠해져 있었다. 사진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손이 천천히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길고 마른데 손톱은 모두 검게 타 있었다. 벽에서 나온 손은 천천히 태훈의 얼굴을 향해 뻗어왔다. 태훈은 뒤로 넘어지며 재빨리 문을 닫았다. 문 너머에서는 여러 개의 손이 한꺼번에 두드렸다. 두드림은 점점 더 빨라지며 벽 전체를 울렸다. 태훈은 숨을 헐떡이며 계단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계단 난간에는 이미 검은 손자국이 가득했다. 손자국들은 태훈이 가까이 가자마자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난간을 잡지 않고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위층은 더욱 어둡고 공기가 무거웠다. 천장에서 또각 하는 소리가 계속 그를 따라왔다. 얼굴이 바로 위층에서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었다. 태훈은 마지막 계단을 디디며 숨을 크게 들이켰다. 위층 복도는 길고
문이 양쪽으로 여럿 있었다. 그리고 맨 끝 문이 스스로 끼익 하고 열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에서 작은 촛불을 들고 서 있는 듯했다. 태우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다. 복도 양쪽 문들은 모두 잠겨 있었고 유일하게 열린 문은 그 하나뿐이었다. 가까이 갈수록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었다. 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 안에서 무언가 빠르게 숨어버리는 그림자가 보였다. 누구 있어요? 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방 안에서 낮게 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마치 오래된 라디오에서 잡음이 섞인 듯한 소리였다. 태우는 심호흡을 하고 문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달동네의 빈방처럼 낡았지만 벽 한쪽에 이상한 글씨가 잔뜩 적혀 있었다. 글씨는 전부 같은 문장만 반복되어 있었다. 여기에 머물러라. 글씨는 손톱으로 벽을 긁어 쓴 것처럼 거칠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서 촛불이 스스로 꺼져. 태우는 손을 뻗어 앞을 더듬었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정상적인 걸음보다 훨씬 느리고 길었다. 또각, 그 얼굴이다. 태우는 급히 문으로 향했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돌려도 밀어도 잡아당겨도 열리지 않았다. 뒤쪽에서 찢어진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남아. 태우는 몸을 벽에 붙이고 모서리로 기어갔다. 무언가 그의 발끝을 스치며 지나갔다. 차갑고 질척한 촉감이었다. 암흑 속에서 얼굴에 희미한 백색이 떠올랐다. 얼굴은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눈이 태훈에게 고정되었다. 태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며 벽으로 굴러갔다. 얼굴이 지나간 자리에는 검은 자국이 남았다. 마치 그 존재가 지나가는 곳마다 죽음이 스며드는 듯했다. 태훈은 더 이상 이 방에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창문을 살폈지만 창문은 없었다. 밖으로 나갈 다른 길도 없었다. 그때 벽 아래쪽에 좁은 틈이 있는 걸 발견했다. 마치 아이가 겨우 기어갈 수 있을 만한 크기였다. 틈 안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흘러나왔다. 외부와 연결된 통로인 것처럼 보였다. 얼굴은 다시 고개를 들고 태훈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다. 태훈은 틈 안으로 몸을 억지로 밀어 넣었다. 어깨가 긁혀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어둠 속 좁은 통로를 기어가기 시작했다. 뒤에서는 얼굴이 금속을 긁으며 따라오고 있었다. 몸을 조금만 틀어도 벽에 긁혀 통증이 느껴졌다. 공기는 점점 더 차갑고 눅눅해졌다. 통로 끝에서 희미한 파란빛이 보였다. 태우는 희망을 품으며 더 빠르게 움직였다. 뒤에서 들리던 긁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치 얼굴이 바로 통로 입구까지 따라온 듯했다. 저가 태우는 절규했다. 그러나 뒤에서 가지마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통로 끝에 도착한 태우는 몸을 밀어 빠져나갔다. 밖으로 나오자 넓은 지하 공간이 펼쳐졌다. 이곳은 분명 저택 아래 비밀 방이었다. 벽에는 촛불이 여러 개 켜져 있어 희미한 조명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둥근 원이 그려져 있었다. 원 안에는 파티에서 사라진 친구들의 물건이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이 방에서 예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피로 그려진 것이었다. 바닥에는 마른 핏자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원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손자국이 동그랗게 찍혀 있었다. 그 손자국은 천장에서 본 것과 동일했다. 갑자기 주변 촛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숨을 불어 촛불을 끄는 듯한 소리와 함께 촛불이 꺼질 때마다 방 안의 공포는 더 짙어졌다. 태우는 뒤로 밀려나는 기분을 느꼈다. 그러다 벽에 걸려 있는 오래된 액자를 발견했다. 액자 속 인물들은 모두 하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입은 전부 찢어진 미소를 하고 있었다. 액자 속 인물들 중 하나가 눈을 깜빡였다. 태우는 즉시 뒤로 넘어졌다. 액자 속 얼굴들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태훈을 향해 속삭였다. 오지 말았어야 해. 태훈은 벽을 짚고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통로로 다시 돌아려 했지만 통로의 입구는 이미 막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벽을 새로 만든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방 안을 가로질렀다. 바닥 위에 그 피로 그려진 온이 갑자기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온이 천천히 헤쳐나듯 돌았다. 그 안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연기 속에서 사람의 형체들이 서서히 나타났다. 그들은 파티에서 사라진 사람들처럼 보였다. 그러나 얼굴은 전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눈도, 코도, 입도 없는 공허한 얼굴. 형체들은 태훈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에 닿는 순간 태훈의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때 천장에서 또각 소리가 들렸다. 떨어진 것은 바로 그 얼굴이었다. 이번에는 전체가 붙어 있었다. 온몸이 뒤틀린 형태였고 관절은 전부 거꾸로 꺾여 있었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몸은 거미처럼 바닥에 붙어 있었다. 검은 그림자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회전하며 움직였다. 얼굴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훈을 바라봤다. 너를 기다렸어. 목소리는 깊고 울림이 있었으며 방 전체가 떨리는 것 같았다. 태훈은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는 촛대를 다시 잡아 들었다. 얼굴이 다가오자 태훈은 있는 힘껏 휘둘렀다. 촛대는 얼굴의 머리를 정확히 맞췄다. 그러나 머리는 부서지지 않고 그대로 돌아왔다. 오히려 더 크게 찢어진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태훈은 비명을 지르며 반대편 문으로 달렸다. 문은 낡아 보였지만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몸을 던지듯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는 순간 바깥에서 얼굴이 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긁는 소리는 점점 더 빨라졌다. 문이 휘청거리며 안쪽으로 밀려왔다. 태훈은 가까운 책장을 밀어 문을 막았다. 방은 오래된 서재처럼 보였다. 책장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누군가의 신발 자국이 있었다. 그 신발 자국은 방 한가운데로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졌고 위에는 기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태훈은 상자를 만지려다 멈칫했다. 상자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기 때문이다. 열지 마. 어린아이처럼 들리는 흐느낌이었다. 제발 꺼내줘. 태훈의 몸은 두려움과 호기심 사이에서 떨렸다. 그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작은 인형이 놓여 있었다. 인형은 눈이 검게 비어 있었고 입은 실로 꿰매져 있었다. 그러나 인형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인형은 스스로 고개를 들었다. 돌려줘. 태훈은 급히 상자를 덮었다. 상자 바깥에서 무언가 뛰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다. 방 안의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책장 사이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림자들은 인형을 찾는 듯 상자를 향해 달려왔다. 태훈은 상자를 들고 다시 문으로 달렸다. 얼굴에 울음소리가 복도 전반에 울리고 있었다. 울음은 웃음과 섞여 기괴한 공명을 만들어냈다. 태훈은 상자를 품에 안고 복도를 따라 뛰었다. 뒤에서는 그림자들이 몰려왔다. 그림자들이 바닥에서 치어오르며 손처럼 변했다. 손들은 태훈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는 죽기 살기로 달렸다. 저택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얼굴들이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마치 뭔가가 곧 풀려나는 듯한 소리였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출구 불빛이 보였다. 태훈은 남은 힘을 모두 모아 뛰었다. 하지만 그 순간 얼굴이 복도 옆벽에서 스르륵 기어나왔다. 그리고 태훈 앞을 가로막았다. 파티가 한창 달아오를 때 갑자기 집안의 모든 전등이 동시에 깜빡였다. 순간적으로 음악도 끊기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멈춰버렸다. 누군가 장난이라고 소리쳤지만
눈빛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천장 위에서 드르륵, 드르륵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무거운 것을 질질 끌고 가는 소리였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난간이 삐걱이며 흔들렸다. 어둠 속에서 사람의 손모양 같은 것이 난간을 잡는 듯한 실루엣이 보였다. 파티에 참여한 누구도 2층에 올라간 사람이 없었다. 모두 1층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용기를 내서 말없이 계단 쪽을 향해 걸어갔다. 손전등을 켜고 빛을 비추자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발자국은 계단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였다. 하지만 그 방금까지는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22패러그래프 15줄. 남자가 계단의 첫 번째 층을 밟자 공기가 갑자기 서늘하게 변했다. 마치 겨울날 냉기처럼 찬 기운이 몸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계단을 오를수록 그 젖은 발자국의 흔적은 더 진해지고 있었다. 마치 방금 찍힌 것처럼 반짝거렸다. 계단 중간에 도착했을 때 2층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오지 마. 그 목소리는 분명 사람이 내는 소리였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남자와 파티 참석자 모두의 목소리와는 달랐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계단 아래의 사람들도 숨을 크게 들이켰다. 라이트가 갑자기 깜빡이더니 그 젖은 발자국이 사라졌다. 대신 새로운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계단 아래쪽으로 향하는 발자국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남자의 발 바로 옆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방금 그 옆을 지나간 것처럼. 23패러그래프 15줄. 남자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계단은 아무도 서 있지 않은 텅 빈 공간뿐이었다. 그러나 방금 남긴 듯 젖어있는 발자국이 계단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발자국은 거실 중앙까지 이어지더니 원형을 그리며 멈춰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서 한 바퀴를 빙 돌다 사라진 것처럼. 그 순간 천장에서 물방울이 또 떨어졌다. 한 사람은 누수가 있다고 말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왜냐하면 그 물은 검은색이었다. 빛을 받을 때마다 붉은 기가 비쳤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기 직전이었다. 천장에 스며 있던 검은 물이 갑자기 쏴 하고 쏟아졌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다. 하지만 그 물은 사람의 발목을 잡듯 끈적하게 엉겨 붙었다. 도망치려 할수록 미끄러지고 넘어졌다. 집 전체가 비명으로 가득 찼다. 24패러그래프 15줄. 물에 젖은 바닥 위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당기며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거실 스피커가 갑자기 다시 켜졌다. 하지만 파티 음악 대신 낡은 아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숨지 마. 다 보이니까? 목소리는 기계적인 듯하면서도 실제 어린아이와 너무 비슷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출입문 쪽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현관문 손잡이는 어떤 힘에 의해 안쪽으로 잡아당겨지고 있었다. 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했다. 한 남자가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스피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엔 낮고 울리는 여성의 목소리였다. 아직 못 나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공포감이 사람들을 휘감았다. 천장의 불빛이 다시 깜빡이며 전부 꺼졌다. 집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25패러그래프 15줄.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다. 한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휴대폰 불이라도 켜봐. 여러 사람의 휴대폰이 동시에 켜지며 어둠을 조금 밀어냈다. 그러나 모두가 동시에 이상함을 느꼈다. 휴대폰 화면에 비친 얼굴들이 자신들의 얼굴이 아니었다. 각자의 화면 속에는 웃고 있는 낯선 얼굴이 있었다. 그 얼굴들은 사람들의 표정을 따라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꺾으며 삐걱 소리를 냈다.
모두 비명을 지르고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서 깨진 화면에서도 그 웃는 얼굴은 계속 나타났다. 그 얼굴들은 마치 화면 속에서 기어나오려는 듯 점점 커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출입문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밖에서는 아까보다 더 강한 힘이 문을 누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수십 명이 문을 막고 있는 듯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해졌다. 사람들은 모여서 창문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창문은 마치 금속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두드려도 발로 차도 흔들림조차 없었다. 그러다가 창문 유리에 무언가 비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뒤에서 기어오는 검은 그림자였다.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태였지만 다리가 없었다. 대신 팔로 바닥을 짚으며 끌려오듯 움직이고 있었다. 팔의 길이도 비정상적으로 길어 보였다. 그림자는 창문 속 반사된 모습 속에서만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 뒤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이상함을 느낀 사람들은 계속 창문만 바라보며 뒤로 물러섰다. 그림자는 점점 속도를 내며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창문 전체를 뒤덮었다. 창문이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다. 얼음이 퍼져나가며 지지지지 하는 소리가 났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얼음 같은 냉기가 스며들었다. 사람들은 몸을 떨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그림자는 창문 속 반사된 모습에서 손을 뻗어왔다. 반사된 그림자가 뻗은 손은 유리를 뚫고 나오려는 듯했다. 유리가 바깥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창문에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유리 한 조각이 툭 떨어져 바닥에 굴렀다. 그리고 그 작은 틈 사이로 검은 손가락이 스르륵 들어왔다. 그 손가락은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거실 중앙으로 몰렸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이제 집안 어디에도 없었다. 천장도, 창문도, 문도 모두 막혀 있었다. 집은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변해 있었다. 그때 스피커에서 다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애 도망가? 파티 계속해야지. 아이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너무 기계적이었다. 사람들은 서로 붙잡고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반복되다가 다른 울음으로 바뀌었다. 들어본 적 없는 낮고 깊은 울음소리였다. 마치 바닥 아래에서 누군가 우는 듯했다. 집 전체가 그 울음에 공명하는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닥이 두둑, 두둑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놀라 뒷걸음질치며 그늘에서 멀어지려 했다. 하지만 바닥의 틈은 집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새어나왔다. 연기 속에서는 손들이 꿈틀대고 있었다. 그것들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더 작고 비틀린 형태였다. 연기는 계속 사람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연기가 사람들의 발목에 닿자마자 소름이 돋는 차가움이 느껴졌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연기를 피해 도망쳤다. 그러나 연기는 마치 생명체처럼 그들을 추적했다. 바닥의 틈은 점점 더 벌어지고 더 많은 손들이 튀어나왔다. 그 작은 손들은 바닥을 짚고 기어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드디어 한 손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더니 사람의 발목을 움켜쥐었다. 붙잡힌 여자는 그대로 바닥 틈 아래로 끌려 내려갔다. 그녀의 비명은 몇 초 만에 뚝 끊겼다.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어디론가 숨으려 했지만 집안에 숨을 곳은 없었다. 천장에 검은 물 자국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이번엔 물이 아니라 붉은 액체였다. 액체는 방을 천천히 적시며 바닥에 틈과 섞여 흘렀다. 집은 더 이상 파티 장소가 아니었다. 그들은 철저히 가둬진 사냥감이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주방 쪽으로 달려갔다. 주방 문은 유일하게 잠기지 않은 듯 열려 있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비명이 또 터졌다. 주방 식탁 위에는 파티 음식이 아니라 이상한 것들이 놓여 있었다.
사람 크기의 검은 모양들이 천에 덮인 채 줄지어 있었다. 누군가 천을 들추자 안에는 사람 형체의 인형이 있었다. 하지만 그 인형의 얼굴은 파티 참석자들과 똑같았다. 표정까지 동일했다. 마치 그들의 모습을 미리 복제해 놓은 듯했다. 그 순간 인형들의 입이 동시에 움직였다. 드디어 왔네. 주방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어둠 속에서 인형들의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집 전체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집이 흔들리는 동안 주방의 문이 스스로 쾅 하고 닫혔다. 사람들은 갇힌 것을 깨닫고 패닉에 빠졌다. 주방 안의 공기는 급격하게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입김이 허공에 선명하게 퍼질 정도였다. 천장에는 희미한 조명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그때 식탁 아래에서 무언가 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낮고 축축한 느낌의 소리였다. 사람들은 동시에 식탁에서 물러나 벽 쪽으로 붙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곧이어 식탁 밑에서 손가락 같은 것이 바닥을 스치며 나왔다. 그 손가락은 길고 말라비틀어지고 손톱은 새처럼 날카로웠다. 손가락은 천천히 바닥을 긁어대며 사람들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식탁 아래에서 사람이 숨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식탁 클라스 들지 말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이미 누군가 천천히 천을 들고 있었다. 천이 완전히 들린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식탁 아래에는 사람 형태의 뭔가가 웅크린 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마른 몸에 길게 늘어진 팔다리를 갖고 있었다. 얼굴은 파티용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그 마스크는 방금 전 사라진 친구의 얼굴이었다. 마스크 아래로는 턱이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진 턱뼈가 보였다. 그 생명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있어야 할 곳에는 텅 빈 구멍만 있었다. 그 구멍 속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 생명체는 갑자기 빠른 속도로 기어 나왔다. 팔과 다리를 동시에 사용하는 기괴한 자세였다. 바닥을 긁는 소리는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사람들은 주방 뒤쪽으로 물러나며 서로를 밀어댔다. 그러나 주방 뒤에는 더 이상 도망칠 공간이 없었다. 생명체는 그들을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다. 한 여자가 쓰러지자 생명체는 그녀에게 곧장 달려들었다. 팔이 비정상적으로 긴 그 생명체는 그녀의 다리를 잡아 질질 끌었다. 여자는 바닥을 붙잡으며 버티려고 했지만 힘이 너무 강했다. 그녀는 주방 바닥 위를 긁으며 끌려갔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를 잡아당기며 도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갑자기 생명체가 소름 끼치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는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생명체는 여자를 식탁 밑으로 끌고 들어갔다. 순간적으로 식탁 클라스이 들썩이더니 곧 고요해졌다. 모두는 식탁을 바라보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는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무언가를 먹는 듯한 소리도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그들은 이제 이 집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주방 탈출을 위해 문을 다시 잡아당겼다. 하지만 문은 마치 응접된 것처럼 단단히 닫혀 있었다. 문틈에서 어두운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그 연기는 이전의 검은 손들이 나오던 연기와 비슷했다. 사람들은 기침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천장에서 또 다른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마치 무언가가 천장 위를 네 발로 뛰어다니는 소리였다. 탁, 탁, 탁. 각 소리는 천장에서부터 벽으로 그리고 바닥 쪽으로 이동했다. 벽면에 붙은 찬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안에 있던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그 수음에도 천장의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천장의 한 부분이
퍽 하고 내려앉았다. 천장 틈 사이에서 길게 늘어진 머리카락이 떨어졌다. 머리카락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바닥에 닿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사람 쪽으로 휘몰아치듯 뻗어왔다. 한 남자가 머리카락에 다리를 잡혔다. 머리카락은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그를 끌어당겼다. 남자는 바닥을 긁으며 버티려 했지만 손바닥이 까져 피가 흘렀다. 머리카락은 천장 안쪽으로 그를 끌어올렸다. 다른 사람들이 끌어내리려 했지만 머리카락의 힘은 너무 강했다. 남자의 몸은 허공으로 떠올랐고 천장 틈으로 절반이 사라졌다. 그의 발이 허우적거리며 마지막으로 흔들렸다. 그리고 몇 초 뒤 조용히 천장 속으로 끌려가 버렸다. 머리카락은 다시 천장 틈으로 사라지면서 부드럽게 흔들거렸다. 마치 방금 먹이를 먹은 것이 만족스럽다는 듯. 사람들은 완전히 공포에 질렸다. 이제 남은 인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모두 서로 붙잡고 떨고 있었다. 남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마지막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주방 뒤쪽의 창문은 유일하게 빛이 약간 들어오는 곳이었다. 그들은 창문을 부수기로 했다. 프라이팬, 접시파펀, 의자 뭐든 들 수 있는 것을 사용했다. 그러나 창문은 마치 철로 만든 것처럼 전혀 깨지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창문 바깥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사람들은 희망을 느끼고 소리쳤다. 누구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그림자는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 쪽으로 다가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구조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림자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점이 보였다. 그 그림자는 발이 없었다. 땅에서 떠있는 상태로 창문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얼굴은 아무것도 없는 빈면이었다. 얼굴이 없는 그 그림자는 창문 앞에 멈췄다. 그러더니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톡, 톡, 톡. 그 리듬은 점점 빨라졌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창문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그림자는 계속 두드렸다. 그리고 갑자기 쿵 하고 창문을 세게 쳤다. 창문에 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충격에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림자는 창문을 향해 몸 전체를 박았다. 창문은 산산조각 나며 부서졌다.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치였다. 그림자는 집 안으로 스며들듯 들어왔다. 모양은 인간처럼 보였지만 움직임은 생명체가 아니었다. 그 빈 얼굴의 앞부분이 사람들 쪽으로 다가왔다. 그림자는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떠다녔다. 얼굴은 비어 있었지만 그 빈 공간 안에서는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도 쉬지 못한 채 몸을 굳혔다. 그림자는 한 사람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얼굴에 자신의 빈 얼굴을 맞대기 시작했다. 사람은 겁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다. 두 얼굴이 닿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빨아들이는 듯한 흡입음이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천천히 그림자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눈, 코, 입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사람은 몸부림쳤지만 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몇 초 만에 그의 얼굴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는 그대로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그림자는 그의 표정을 빼앗은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빈 얼굴은 새로운 표정으로 천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새로 생긴 얼굴은 죽은 사람의 얼굴과 똑같았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그림자는 공중에서 미끄러지듯 이동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얼굴은 지나치게 또렷해 보였다. 남은 사람들은 마지막 힘을 짜내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 부서진 창문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창문 밖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안전할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멈출 선택지는 없었다. 그림자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 밀고 당기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하지만 그들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다. 땅이 너무 멀어 보였다. 그리고 아래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들이 손을 뻗고 있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그 그림자 속으로 떨어졌다. 그림자들은 마치 바닥이 아닌 것처럼 그들을 삼켜버렸다. 빠져들어가는 느낌은 물에 빠지는 것과도 달랐다. 마치 차갑고 끈적한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다. 몸이 깊이 잠겨갈수록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비명도, 울음도 모두 사라졌다. 집안에 남은 마지막 사람은 창문가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손을 떨며 뒤로 물러났다. 집안은 이제 거의 어둠에 잠겨 있었다. 스피커에서 마지막 목소리가 나왔다. 할로윈 파티 끝났어. 그 말 뒤로 기계적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집 전체가 삐걱거리며 마지막으로 흔들렸다. 그 후 모든 빛이 꺼졌다. 그리고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진 뒤 반 한 곳에서 작은 불빛이 깜빡였다. 그것은 거실 구석에 놓였던 오래된 텔레비전이었다.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화면에는 무언가가 비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흐릿한 흰색 점들이 움직이는 것만 보였다. 그러나 점들은 점점 모양을 갖추더니 사람들의 형태를 이루었다. 놀랍게도 화면 속 사람들은 방금 사라진 파티 참가자들이었다. 그들은 텔레비전 속에서 울부짖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또 하나 가지 못해.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모양은 너무 선명했다. 그들의 뒤에는 검은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림자는 화면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혀는 하나씩 지워졌다. 곧 화면은 새까맣게 가득 찼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바싹 다가왔다. 바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마지막 생존자의 얼굴이었다. 마지막 생존자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넘어졌다. 텔레비전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은 웃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 그는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화면 속 얼굴은 점점 찢어질 듯한 미소를 크게 벌렸다. 눈은 검게 변해 구멍처럼 깊었다. 텔레비전은 갑자기 지지직 하는 소리를 내며 부르르 떨렸다. 화면 속 그의 손이 천천히 앞으로 뻗어오기 시작했다. 마치 화면을 뚫고 나오려는 것처럼. 생존자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텔레비전은 점점 벽에서 앞으로 밀려 나왔다. 전원도 연결되지 않은 채 스스로 움직이고 있었다. 화면 속 그의 분신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화면 가장자리에서 손가락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전잠과 함께 화면이 찢어지듯 벌어졌다. 그의 분신이 현실로 나오고 있었다. 그는 정신없이 주방 쪽으로 도망쳤다. 발밑에서 유리 조각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뒤에서는 텔레비전이 턱턱턱 하고 바닥을 끌며 따라오고 있었다. 화면 속 얼굴은 계속 웃고 있었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현실에서도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생존자는 숨을 몰아쉬며 벽장 문을 열어 숨었다.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밖에서는 무언가가 바닥을 끌고 다니는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 소리는 주방 앞에서 멈췄다. 곧이어 벽장 바로 앞에서 잡음 소리가 들렸다. 찾았다. 그 목소리는 자신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벽장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문이 끼익 하며 조금씩 열렸다. 그는 벽장 안쪽으로 몸을 최대한 밀어 넣었다. 문틈으로 화면 속 분의 손가락이 먼저 들어왔다. 그 손가락은 전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마치 금속처럼 생이 없는 느낌이었다. 손가락은 공기를 가르며 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숨을 참았다. 그러나 가슴이 급게 뛰어 숨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손가락은 그의 턱 끝을 스치듯 지나갔다. 그 순간 벽장 안쪽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뒤에 무언가 있었다. 그는 뒤돌아볼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 존재는 이미 그의 어깨에 닿아 있었다. 차갑고 축축한 손길이었다. 그는 공포로 몸이 굳었다.
벽장 안에는 이미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오래된 마네킹이었다. 하지만 마네킹은 사람처럼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눈이 없는 하얀 얼굴이 그를 향해 있었다. 입은 찢어져 있었고 턱 아래로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마네킹이 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입을 막아 숨소리를 지우려는 듯했다. 문 앞에서는 본신이 벽장을 열기 위해 잡아당기고 있었다. 안쪽에서 공포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도망칠 틈이 없었다. 마네킹의 목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며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차갑고 무거운 감각이 등을 누르기 시작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문틈이 점점 더 크게 벌어졌다. 본신의 얼굴이 벽장 안쪽을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마네킹은 그의 귀에 속삭였다. 여기서 나가지 마. 그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 벽장을 박차고 뛰쳐나왔다. 마네킹과 본신이 동시에 그를 잡으려 했다. 그는 바닥을 구르며 간신히 벽장 밖으로 나왔다. 부엌과 거실 사이의 복도를 전력으로 달렸다. 그러나 집 내부는 이미 원래 구조가 아니었다.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늘어나 있었다. 문들도 무한히 반복되는 것처럼 보였다. 뒤에서는 수많은 발소리와 끌리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본신, 마네킹, 그림자, 모든 존재가 그를 쫓고 있었다. 그는 복도 끝에 문 하나를 무작정 열었다. 문 안은 칠 같은 어둠뿐이었다. 그러나 뒤에서 다가오는 것들 때문에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문이 저절로 닫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발목을 잡은 감촉은 사람의 손 같지 않았다. 뼈만 남은 것처럼 딱딱했고 피부는 없는 듯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발을 차며 거리를 벌렸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손을 뻗어 벽을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벽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치 끝없는 공허 속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뒤에서는 자신과 똑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망쳐? 그 목소리는 가까이서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혼란과 공포로 울부짖었다. 발밑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차갑고 끈적한 감각이 그의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그는 발을 휘저으며 벗어나려 애썼다. 그러나 움직임은 점점 더 느려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빛이 하나 켜졌다. 그것은 촛불이었다. 촛불 주변에는 파티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얼굴이 없었다. 빈 얼굴은 천천히 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 그림자들은 촛불 주변을 맴돌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여긴 끝이 없어? 도망쳐도 돌아와. 할로윈은 끝나지 않아. 그는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바닥이 진흙처럼 변해 그의 발을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는 소리 없이 울부짖었다. 그림자들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촛불은 갑자기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다. 어둠이 사라지자 그는 다시 원래의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나 집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벽지는 찢어지고 바닥은 갈라지고 가구는 모두 파손되어 있었다. 집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먼지 위에는 분명 사람들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문은 손잡이가 녹아내린 듯한 모양이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었다. 창문은 모두 나무판으로 막혀 있었다. 그는 절망에 빠졌다. 그러나 그 순간 벽지 뒤에서 움직임이 느껴졌다. 벽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의 얼굴 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바로 방금 사라진 자신이었다. 벽 안에 자신의 얼굴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벽을 뚫고 손을 뻗어왔다. 그 손은 그가 도망칠 틈도 없이 그의 목을 붙잡았다.
얼굴은 입을 크게 벌리며 속삭였다. 너는 이제 이 집의 일부야. 그는 공포에 질린 채 몸부림쳤다. 하지만 움직일수록 벽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팔, 다리, 몸통이 벽에 묻혀갔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그의 얼굴뿐이었다. 그의 눈은 공포로 크게 뜨여 있었다. 벼랑 끝에서 무언가가 그의 입을 억지로 벌렸다. 그리고 어둠이 그 안을 채웠다. 집 전체가 다시 조용해졌다. 바람 한 점 없는 점막 속에서 벽 속 그의 얼굴이 마지막으로 눈을 깜빡였다.